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이제 입춘 지나고 봄입니다. 이제 만물이 활짝 기지개 펴는 봄입니다. 저희 생활도 저희 마음도 그렇게 기지개를 활짝 피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는 지금은 중대형으로 갈아탈 시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에게 변함없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실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어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곽 대표님, 그날 약주 많이 드셨어요? 부동산 그 박병찬 대표 거기 프로그램에서 신교원 교수랑 하면 많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 심 교수님이 워낙 많이 드셨고 저는 먹는 척만 하고 많이 안 먹었어요. 그날 반응 좋던데요. 1가구 2주택 터닝 포인트 이런 얘기 저도 잠깐 봤었거든요. 예. 심 교수님 아직 좀 젊어서 그런가 주량이 세고 저는 이제 맛이 갔어요. 술이 안 들어가요. 그렇진 않고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주제 지금은 중대형으로 갈아탈 시기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저희 곽 대표님께서 저희 유튜브 찍을 때 보통 이제 정확한 날짜나 기억나지 않지만 19년도 때 정도부터 이제 중대형 얘기를 쭉 하셨었죠. 예. 그런데 그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극도의 최악의 13년 만에 최악의 거래량 절병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부동산 하락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이 얘기를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제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 작년 12월 거래량이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한 1,600채 정도 거래된 걸로 나왔어요. 1,600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170만 채가 넘으니까 예. 월간 못해도 한 6, 7천 채 정도는 거래돼야 그쵸. 되는데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래에 비해서도 한 5분의 1 정도밖에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제일 힘든 분들이 일시적 2주택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분들. 그쵸. 말하자면 1년 내 팔아야 되는 분들. 지금은 1년 내에 팔아야지 예. 비과세잖아요. 예. 근데 2019년 12, 16 대책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예. 2년 내만 팔면 그쵸. 되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올해 지금 연초에는 그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 16 대책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올해 1월, 2월에 좀 잔금을 해야 2년 그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그리고 또 그 후에 2020년 말에 사신 분들도 지금 올해 1, 2월에 잔금이 걸려 있어서 1년 이내에 팔아야 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올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격 바닥을 뚫고 밑으로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더 싸게라도 팔아야 되고 심지어는 아예 다 필요 없고 등기만 이전에 가면 무조건 넘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예요. 통상적으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12, 16 대책 때문에 그런 물량이 올해 연초에 2년치가 중복돼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최근에 급매성 매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2월이 지나면은 그런 물건은 이제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12, 16 때문에 싸게 파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끝나는 게 한 2월 중순경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2월 중순이 되면은 매물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움직여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작년 하반기 왜 거래가 쭉 줄면서 사실 지금 이제 1세대 1주택들은 똘똘한 한 채로 굉장히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데
내 물건이 안 팔려서 못 갈아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 보면은 아, 그래, 일시적 이주택을 할 수 있어. 뭐 내가 먼저 사고 뭐 1년 내에만 팔면 되지. 또 재작년에는 2년 조금 내에만 편했죠. 팔면 되지. 조금 편했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작년 하반기 올해 이제 연말 연초를 겪어보니까 아이고 선매수 후 매도는 안 되는구나 네.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게 팔리면은 똘똘한 한 채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똘똘한 한 채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잖아요. 예. 하나는 상급지 예. 개념, 또 하나는 대형 같은 평형. 지역에서 대형으로 넓혀가는 네. 거 이런 건데 이 상급지 개념은 사실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15억이 초과하는 그 대출이 아예 안 그래서 나오니까. 아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좀 그림의 떡이에요. 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현금 소수라는 거죠. 현금 부자를 빼면은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비슷한 지역에서 더 큰 평수로 옮겨가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그럼 뭐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은 늘 상승장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큰 평수로 많이 가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는 두 채 이상 가지는 거를 거의 금지시키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현재 더 많은 거예요. 큰 거로 갈 사람들이. 근데 15억이라는 커트라인을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5억 초과보다는 15억 언더인 대형 쪽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시장이 비정상인 겁니다. 비정상이 일상화돼 있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도 그렇지만은 부동산 이외 분야도 이 문정부 5년을 지나는 동안에 비정상의 일상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비정상이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거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을 정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현재는 강해져 있어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생각의 테두리를 넓혀야 됩니다. 이게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화돼 있죠. 마치 우리 이제 제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 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게 그런 현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비정상이 만연해 있는 게 세금 쪽이거든요. 이런 쪽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는 거. 다시 정상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돌아갈 건가. 지금 잠깐 힘들지만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될 건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득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약간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 거래하려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걸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5억 대출이 또 이제 그 앙카를 박아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지금 3사 전용 25평, 24평 이런 것들조차도 뭐 13억, 14억 보통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러면 중대형으로 말하신다 하면 전용 35평 이상, 40평 이상은 돼야 중대형이라고 할 텐데 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 서울에서는요? 서울에서는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이제 대출 규제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봐야 돼요. 15억 넘는 게 대부분이니까 중대형에서 15억 이하일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보다는 뭐 서울에서도 좀 더 저가 지역들 중대형. 그러니까 이제 시장 기능에 반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점점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은데 더 좋은 데는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끊어놨으니까 수요가 제한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죠. 그럼요. 너무 뭐 이 세금이 세니까 양도세가 세니까 팔 수가 없어서 가격은 올라가지만 이 이제 만들어진 뭐 세금이나 대출의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오히려 약간 저가인 중대형이 뛰는 현상이 올 보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가인 중대형. 예. 일단 지역으로 꼽으면 서울보다는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서 찾아보는 게 훨씬 조금 더 용이할 것 같고. 예,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이번 봄에 거래가 그동안 묶여있던 게 이루어진다면은 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갈아타기 수요는 이제 상급지로도 가지만은 집을 키워가는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게 미리 예상된다면은
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있는 거죠. 내 거를 비싸게 팔고 또 내가 옮겨가는 거는 싸게 살고 싶고 싸게 사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기에는. 예, 예. 좋습니다. 오늘 곽 대표님 지금은 중대형으로 갈아탈 시기라는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보통 이제 똘똘한 한 채 그를 만드신 분이 여기 계시죠. 근데 어쨌든 그때 똘똘한 채는 주로 상급지 개념이 컸었고 그 후반에 이제 시기에 따라 물론 이제 중대형도 계속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면서 양도세를 크게 강화를 시켰어요. 2003년이죠.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회의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양도세를 세게 하면은 여러 채를 가질 수가 없고 결국은 한 채, 똘똘한 한 채로 간다 했는데 그런 이제 참여 정부 시절에도 똘똘한 한 채로 갔지만 그렇죠. 그때는 지금만큼 강한 규제가 아니었어요. 실거래가 이제 발표하고 그렇죠. 양도세도 그때보다 이번 그렇죠, 문정부가 그렇죠. 훨씬 세고 세죠, 예. 특히 이 취득세가 그때는 이렇게 취득세가 세지 중과 않았어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여러 채를 갖는다는 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가는 힘이 그 노무현 정부보다 이 문재인 정부가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이제 중대형으로 가는 힘이 있더라도 외곽 지역의 중대형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이제 문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판에 의하면은 저가 중대형까지도 올릴 거라는 얘기를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죠. 그때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만 갖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통계 같은 걸 많이 다루고 했기 네. 때문에 또 직접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실패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반복되지 않는 패턴을 예측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대단한 거죠, 그게. 보통 과거의 경험치나 그런 거로 함몰이 되면은 그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 창출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책 보고 배운 뭐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책은 봐야 되지만은 실제로 어떤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만 일단 그렇죠. 말씀드리는 그건 거예요. 뭐 당연한 거고. 자, 지금은 중대형으로 갈아탈 시기 정리하겠습니다.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영향으로 작년 말서부터 올 2월 중순까지를 리미트라고 한다면 그에 견디지 못한 급하게 던지는 비과세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부터 한 거죠. 일시적 1주택을 택했던 물건들이 나와서 금매성 물건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물건들이 이제 거의 소진 또는 기간의 소진이 됨으로써 봄부터 만약에 이제 매매가 된다면 똘똘한 채로 옮길 경향이 커질 것 같다. 그 똘똘한 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상급지로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는 똘똘한 한 채와 동일 유사 지역에서 좀 중대형, 지금 살고 있는 평형보다 더 큰 평형대로 옮기는 똘똘한 채 두 가지인데 후자 쪽으로 아마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 구정 끝나고 첫 방송인데요. 올 한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요. 시장 그 본인들의 결정의 몫이죠. 본인 결정의 몫이니까 참고하시는 데는 아주 좋은 정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 많이 구독,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항공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